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테슬라 관련 뉴스들을 보면 규제 얘기 나오고 경쟁 얘기 나오고 기술 불안 얘기까지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시끄럽죠.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조용히 등장한 기사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면 놀랍게도 판의 방향이 훨씬 더 선명하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음 말고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뉴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1월 CPI는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오면서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인플레이션 공보가 한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헤드라인 CPI 2.7%, 근원 CPI 2.6%. 물론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 왜곡 논란은 있었지만 시장은 숫자를 숫자로 받아들이며 일단 안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반응해서 나스닥 플러스 1%대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플러스 2%대 상승 마감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건 전날 오라클 쇼크로 무너졌던 AI 반도체 섹터가 단숨에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단순한 실적 호재를 넘어서 AI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강력한 신호였고 기술주 전반에 위험회피 심리를 걷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 환경이 다시 테슬라에게 우호적인 구조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테슬라 뉴스들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 중 가장 상징적이었던 장면입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FSD를 타보고 장롱 면허도 운전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순간입니다. 이건 테슬라나 어떤 유튜버가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한 말이죠. 서울 도심 같은 복잡한 구간에서도 꽤 침착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머스크가 이 장면을 리포스트한 건 그저 기분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제 FSD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얻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상징하는 장면이거든요. FSD는 결국 경험이 시장을 움직이게 되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그 경험이 대중에서 사용자로 그리고 공공 영역으로 확장된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시선을 일본으로 돌려볼게요. 일본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크게 올리고 수소차 지원은 줄여버렸습니다. 조용하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움직임입니다. 왜냐면 일본은 오랫동안 하이브리드와 수소차에 힘을 줬던 나라거든요. 그런 일본이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건 정책 지형이 EV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그널입니다. 전기차 소유가 꺾이고 EV 시대가 끝났다, 이런 말들이 시장에 난무했지만 정작 정책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올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테슬라가 국제 특허 하나를 공개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제 테슬라는 고철로도 고급 차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구조용 차체에 순도 높은 알루미늄만 쓸 수 있었는데 고철은 불순물 때문에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불순물을 문제가 아니라 변수로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망간, 마그네슘, 실리콘 같은 첨가제를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섬세하게 조절해서 고철을 고성능 합금으로 변환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적 결과예요. 강도 확보, 연성 유지, 충돌 시 에너지 흡수 가능, 주조 유동거리 대형 차체를 한 번에 주조, 열 처리 필요 없음. 테슬라 특유의 기가 캐스팅이 더 강력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 폐차장에서 나온 금속으로도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원가 구조, 공급망 안정성, 생산 속도, 모든 게 경쟁사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라 테슬라가 제조 패러다임을 다시 쓰는 순간입니다. 마무리해보면 오늘 기사들은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시 기술을 향하고 FSD는 신뢰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글로벌 정책은 EV 쪽으로 방향을 틀고 테슬라는 제조혁명으로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흐름이야. 소음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중심엔 여전히 테슬라가 서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변화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시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 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쇠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